어제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 협의하는 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진통도 컸었는데 결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 취재기자와 현장 연결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인하 기자,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예상할 때는 날을 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올해 임금인 8,350원보다 2.9% 올라간 건데요. 예.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79만 5,31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리면서 합의를 보게 된 건데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초의 근로자 측은 9,570원을 제시했고 네. 사용자 측은 8,185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임금의 간격 차가 1,385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결렬이 되지 않겠느냐, 시간을 넘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새벽에 극적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차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9,570원을 8,880원으로 낮춰서 제시했고, 예. 사용자 측은 8,185원을 8,590원으로 높여서 다시 제시해서 표결한 끝에 최저임금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이 8,590원에 찬성해서 내년도 임금은 8,19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임금은 다음 달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경영계 측이 하향 조정한, 상향 조정한 네. 안으로 이제 그 확정이 됐군요. 지금 이런 그 경영계 측에서 제시한 그 안으로 결정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여론을 많이 고려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예. 사용자 측, 즉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지만 네. 시민단체와 사회 일반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예.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어쨌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서 1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고려해서 결국 협상을 할 때는 8,590원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노동계는 물론 이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하나 동결되는 것보다는 2.9%라도 올리는 것이 낫다. 네. 또 그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속도 조절론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8,590원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한 모양새입니다. 예. 27명 최저임금위원. 네. 어제는 또 다 참석했다죠? 예, 맞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0년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항상 경영계든 노동계든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불참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올해는 27명이 모두 다 참석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내세운 금액은 1만 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결정된 안대로라고 하면은 네. 결국은 내년에도 공약을 못 지키는 셈이 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대로 가려면 매년 15%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첫 해에는 16.4%, 그리고 올해는 10.9%가 올랐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2.9%로 떨어졌거든요.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 물론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2021년 최저임금이 15% 이상 올라가면 1만 원 공약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속도 조절론이라든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봤을 때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은 좌절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계 측에서 제시한 안대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경영계도 시큰둥하고 네. 노동계는 완전히 반발하고 있고 결국 둘 다 만족을 못하는 그런 결정인데 네. 이쪽에서 현장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태영 기자. 예. 최저임금 인상률,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도 그닥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닙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또 사용자위원회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노동계는 격앙한 상태입니다. 예. 임시노총은 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포기,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하고 철저하게 자부편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한다고까지 합니다. 경영계는 노동계보다는 반응이 덜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경청은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논평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관철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해온 시민단체들도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낮은 인상률을 보완할 대책 마련을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중 하나인 참여연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이제 240원 정도 오른 2.9% 정도 인상률로 결정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실질적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이제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저희는 의문입니다.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고요.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해 내내 좀 부당한 이제 공세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들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자영업자들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팩트 사항을 확인을 해보면은 오히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또한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의 이제 낮은 인상률을 좀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원화청관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이제 가맹점 간의 이런 불공정한 거래 질서 같은 것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특히 노동자들의 사회 안전망들,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들 이런 사회 안전망들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조은 참여연대 간사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대책을 지금 마련하느라 고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이번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가게 될까 아니면 더 올릴까? 이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에 사용자 위원 손까지 들어주며 10년 만에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하소연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인상률이 이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시그널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경제 상황이 계속 비슷하다면 크게 달라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다시 대폭 올려서 체감 경제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낮은 인상률을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정부가 반영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네. 신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이 사측과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것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의 민주당 일부에서는 송영길 의원이라든지 최은열 의원을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에도 이것을 비판하는 발표를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은 폭탄이다. 고용부 장관이 다음 달 5일에 확정안을 고시하기 전까지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어떻습니까? 좀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가 되네요. 네, 경영계는 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실 중견 대기업 측은 좀 나쁘지 않은 반응입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고 하면서 기업 지불 능력을 감안한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빠르게 일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또 경총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2.9% 인상하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때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중소 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네.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2.9%는 그나마 지불 능력이 있고 또 여유가 있는 경영계 쪽에서는 괜찮겠지만 영세한 그런 작은 가게들은 좀 어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다면서 네. 내년도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착시 효과일 뿐이고 네. 소상공인들은 이미 줄폐업 중이다. 또 조만간 설치되는 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규모별 차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편의점 협의회 역시 또다시 2.9%가 오르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마치 사약을 받는 것과 같다면서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노동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입장을 발표를 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1만 원이 거의 공수표가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서 결국은 자본의 편에 섰다면서 예. 민주노총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참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과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그리고 양극화 해소는 거짓고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결정안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구조적으로 법적으로는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24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때 사용자 위원 측과 노동자 위원 측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게 여태까지 고용부 장관이 노사단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한 번도 그 재심의 요청을 한 적은 없었고요. 지난해에도 경영계 측에서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내년도 8,590원도 아마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노동계가 상당히 좀 아주 강력하게 투쟁을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내년 또 총선이 있고 이런 시기로 봤을 때는 절대로 못 받겠다. 이렇게 끝까지 고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판결이라든지 사법부에서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여서 네. 예, 그래서 사법부에서 판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이의는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거의 확정 고시되는 여태까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반발도 있고 큰 집회도 있었지만 결국 목소리에만 그칠 뿐 여태까지는 한 번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좀 전문가를 연결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불러오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중기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많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이 근로자의 생계나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또 지난 20년간 소득의 양극화, 잘 사는 노동자들은 더 소득이 많아지고 저임금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소득의 양극화를 겪어왔는데 최저임금이 그것을 막아줘야 하는데 이번 3%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의 하락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로서는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가 있고 이거 좀 뒤처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발표를 봤는데요. 매우 곤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정부로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해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3%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제가 볼 땐 약간 정치 공작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해서 최저임금을 묶었고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노동존중,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노동개혁을 저는 포기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치 공작 수준이다라고까지 혹평하시는 이유? 그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정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이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재작년에 2017년에 최저임금을 16%를 올리고요. 예. 기업 측, 자본 측에서 반발이 꽤 심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문정부가 집권한 첫 해였는데 그해 겨울부터 정부가 최저임금을 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10% 이상이 오르니까 아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교체해버렸습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자리를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처음부터 정부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공익위원들로 채웠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이지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우 노동존중, 촛불 정부라고 주장했던 정부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예, 이 심의위원들이 그 임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임기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임기가 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올 초에 기존 작년에 10%, 재작년에 16% 올린 상당히 개혁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진을 제가 볼 때는 공익위원진이 전부 다 사퇴를 했는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중간에 교체됐다고 하면은 그것이 좀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심의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산업노동학회 회장인데요. 예.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저희 학회 회원들이고, 예. 나오신 분들도 다 학회 회원들입니다. 네.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확증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네. 정확한 팩트는 작년, 재작년에 16%, 10% 올린 공익위원들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봄에 모두 사퇴했고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번에 2%대의 결정을 한 것이다.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갈등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의사결정 과정을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원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도 발언하고요. 최저임금 10,000원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 결정구조를 바꾸는 그런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른바 결정구조 이원화 법안인데요. 현재도 제가 보건 데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앞세워서 상당한 정도로 정부가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이원화 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정부가 결정하겠다. 모양은 노사, 정부, 공익 이렇게 3자입니다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완전히 통제해서 임금을 정부 뜻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이런 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예로 최저임금 관련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일로 보이고요.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단지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최저임금 제도 개편, 또 작년에 있었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저임금을 후퇴시키는 제도적인 개악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3%라는 퍼센테이지 자체보다 이런 일련의 흐름, 노동 존중 정부라고 주장했던 정부가 제가 보건대는 재벌을 존중하고요. 또 촛불 정부가 실질적으로 촛불 배신 정부로 바뀌고 있는 저는 촛불 배신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워낙 좀 극명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반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반대 입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